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였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가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비중을 조금 늘리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화면 카드 비교표와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간 2천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이 신용카드 60%, 체크카드 40%를 사용했다면 약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2.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5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기존에는 70%였던 비율이 이제는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기존에는 최대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추가 혜택도 있으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3. 저축성 보험 세제 혜택 개편. 다음으로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세제 혜택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납입금액에만 기존 혜택이 유지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 상품을 점검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25년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해입니다. 특히 대출 상품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과도한 대출을 권유했을 경우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보안 규정이 강화되어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5. 자산관리의 변화. 2025년에는 자산관리 방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리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저축보다는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TF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저비용 투자 상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활성화. 특히 퇴직연금은 이제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됩니다. 이 점은 퇴직 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거예요. 6. 연금제도 개편.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사항을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와 수령액이 일부 조정됩니다. 특히 조기 수령 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상향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되니 퇴직 후 자금 운용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 이렇게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경제 및 금융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을 미리 파악하고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